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네이버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어제인 금요일에도 네이버 주가는 내렸습니다. 악재의 여파가 아직도 조금 더 남아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만 놓고 봐서는 아직은 매수 받기가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주가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한다면 그런 반등은 5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리스크 관리의 찬스로 삼으셔야지 이런 종류의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익비가 안 나와요. 현 상황을 기술적으로 좀 자세하게 보자면 전일장까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을 했고요. 음봉이 나왔고 저점도 계속 하락을 시키고 있는 이런 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은 23만 5천 원입니다. 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인데 주가가 한 이쯤 내려와야지 여기서부터 저가 매수세가 제대로 들어올 것 같아요. 턴어라운드를 만들기 시작한다면은 매수 공략도 가능한 자리겠죠. 물론 단순히 이동평균선 분석만 놓고 보면 지금 자리가 매수 타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평선 이론에 의하면은 고점을 높여놓고 나서 5일선과 21선이 지금처럼 정배열일 때 20일 이평선까지 눌림목 조정을 준다면 자 여기가 매수 타점 자리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 예측은요.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이렇게 한두 가지 모델만으로 공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악재와 함께 급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한 수를 접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래 지지라인으로 여유 있게 잡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23만 5천 원이고 자 그럼 여기까지만 딱 한 수만 접어주면 되냐 아니면 두 수 이상을 접어줘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발생한 악재의 크기를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국대 AI 탈락은요. 딱 한 수만 접어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국가대표 AI 충격 탈락이 남긴 건 무엇이냐 관련된 기획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네이버의 탈락은 IT 업계의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압도적인 영순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이나 기술력이 부족해서 탈락한 게 아니죠. 다운로드 횟수도 제일 많았었는데 그쵸? 단지 정부의 독자성 평가 기준과 맞지 않아서 탈락한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네이버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패자 부활전에 재도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쉬움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고 단순히 출제 의도나 평가 프레임을 정확하게 못 맞춰가지고 탈락한 거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면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죠. 근데 재도전을 포기한 업체가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에요. NCAI도 재도전 안 하겠다고 했고요. 카카오도 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다들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 정부 사업의 이 사업성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집단인데 사업성의 메리트가 확실하다고 느꼈으면은 무조건 재도전했겠죠. 그쵸? 원래 국가대표 AI 선발전은요. 2027년까지 약 2천억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GPU랑 학습 데이터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원래 GPU 부족으로 개발이 막히거나 현업 압박에 시달려왔던 국내 중소 AI 기업들한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사업이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입장이 다르죠. 네이버는 당연히 자체 데이터도 충분하고 최근에 엔비디아 4000장 기반 클러스터 구축도 완료를 해놨습니다. AI 기술력으로 따지면 네이버는 오픈 AI랑 화웨이에 이어서 2021년도 11월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LLM을 개발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는 결국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독립성 논란으로 탈락한 지금 앞으로는 AI 에이전트 원천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런 배경들을 다 놓고 국대 AI 탈락이라는 악재를 평가해 볼 때요. 그렇게 대단한 악재는 어차피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 지성에 가까운 시장은요. 이 부분을 아마 정확하게 판단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수 접어줄 필요 없이 딱 한 수만 접어줘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 정황상 지금은 반등을 바로 강하게는 못 해주더라도 23만 5천 원 정도 라인부터는 저가 매수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주봉 차트를 열어보니까요. 주가 상박 마디가인 27만 2천 원에서 이번에도 막혀가지고 윗골이 길게 달고 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주 초까지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조금 더 내릴 수 있습니다. 차트의 추세선을 그려보면요. 고점은 점점 낮춰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은 계속 높여왔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 한 23만 5천 원 정도까지 닿으면은 여기가 이 대형 삼각수렴 패턴의 추세선 하단 부분이기도 해요. 네이버는 어차피 중장기 전망이 너무 좋은 종목이기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수렴 끝에서 주가가 밑으로 꼬라박을 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결국 이번 악재로 인한 매물이 좀 더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주가는 수렴을 좀 더 반복하다가 그쵸? 하단에서는 다시 반등하고 위에 올라갔다가 좀 더 내리고 이렇게 하다가 수렴 끝에서 때가 도래했다고 여겨지면은 외국인의 강한 물량과 함께 주가는 상방으로 슈팅할 겁니다. 월봉 차트로 장기 분석을 해봐도 동일한 결론이 나오죠. 주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방 가능성을 더 높게 분석을 합니다. 세력들 매매 동향 보시면요. 최근 5거래일 내에 한국투자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순매수 거래원이 주로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세력들이 많이 매도했던 라인을 찾아보니까요. 24만 9천 원 이 캔들 종가를 만들던 날에 매도 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쵸? 그러면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평단가를 잡아보잖아요. 그러면 25만 4천 원이 나옵니다. 근데 25만 4천 원은 매물대 중심선을 관통하는 라인이기도 하거니와 현재 5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고 있는 라인이기도 해요. 그쵸? 5일선은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데 지금 25만 4,400원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주가가 혹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한다면 25만 4천 원 부근에서는 저항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최근에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권은 계속 쌍으로 같이 움직이고 개인이 그 거래 상대방이 되는 케이스가 최근에 아주 자주 벌어지죠. 매매 복귀를 해보시면요. 지난 12월 29일에 외국인과 기관권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었고 이날 개미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졌어요? 1월 6일까지 이어지고 1월 7일에 변화가 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 개미 매수. 이 수급 상황을 차트에서 보면은 12월 29일에 매수하고 1월 7일에 매도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날이 12월 29일이었고요. 이날이 1월 7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쌍바닥 자리에서부터 한 파동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월 9일에 외국인과 기관권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요게 3일 동안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변화가 1월 14일에 왔습니다.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은 뭐 좀 샀는데 개인이 좀 사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1월 9일에 매수해서 1월 14일에 매도를 했다면 차트상 이날에 매수가 들어가고요. 이날에 매도가 들어가는 이런 거래가 가능했을 거예요. 악재는 이날 터졌거든요. 국대 AI 탈락. 결국 국대 AI 발표를 앞두고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메이저들이 미리 팔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수급 특징이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혹시 주가가 이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주요 지지라인에서부터 강한 양봉이 나오는 날에 만약에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권 쌍끌이 매수가 또 들어오고 그날 개미가 매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로 공격적으로 공략하는 거는 그만큼 확률이 올라가겠죠. 공매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1월 16일자 기준으로 공매도 매매 비중이 2.41%로 다소 올라왔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내리더라도 폭락할 종목은 결코 아니라고 공매도 세력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은 한 7% 정도 넘어가야만 조금 우려를 할 만해지는 거예요. 30분 차트로 최근 장 파동을 분석을 해보면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내려놓고 횡보, 또 내려놓고 나서 금요일까지 횡보했어요. 파동 이론상 이거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60%에 해당하거든요. 깜짝 상승 반전할 확률은 40%입니다. 물론 40%가 적은 확률은 아니에요. 10번 매매하면 한 4번은 걸린다는 얘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0분봉 차트잖아요. 마이크로하게 분석을 해봐도 당장 내릴 가능성이 60%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매수 공략을 하겠습니까? 그쵸?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께서 야 여기 21선이다 혹은 121선이다 이러고 막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개인들은 1월 16일 날 매수를 또 많이 했었죠.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지금처럼 24만 5천 원 비싼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23만 5천 원 더 싼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한 개미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악재의 여파는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현재 21선 인근 자리지만 저가 매수세 유입이 아직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지라인은 23만 5천 원 딱 한 수만 접어주면 돼요. 지금 나온 악재는 국대 AI 탈락이라고 하는 건 그다지 큰 악재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 27만 2천 원은 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 주가가 27만 2천 원 위로 치고 올라와야만 네이버 중기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슈퍼 트렌드 기준으로 네이버 추세 분석해보면 일봉상 단기 추세는 상방인데 주봉상 중기 추세가 아직은 하방으로 나오죠. 그리고 월봉상 장기 추세는 다시 상방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 추세가
추세가 단기랑 중기랑 장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두 개는 상방을 가리켜요. 근데 중기 추세가 하방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아직은 추세 매매를 하면 안 되죠. 추세 매매는 일제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 추세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는 지금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얼마 전에 27만 원까지 도달했을 때 27만 2천 원 상방 마디가에 굉장히 가까이 도달했던 거잖아요. 여기서 메이저들도 팔고 있고 장세가 약할 때는 내가 센스를 발휘해서 고점 매도 일부 비중 축소 전략을 취해도 괜찮았던 거예요. 하지만 장세가 완전히 추세장으로 기울어서 추세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오면은 그때부터는 추세가 확실히 꺾인 다음에 청산하는 게 더 유리할 때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언제냐? 당연히 주가가 27만 2천 원 위로 치고 올라오면 슈퍼 트렌드가 상방으로 전환되니까 이때부터 추세장으로 들어섭니다. 네이버는요. 결국 27만 2천 원 위에 이렇게 안착한다는 거는 직전 최고점이었던 29만 8천 원을 상향 돌파하고 올라가겠다는 얘기고, 이거를 월봉 차트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윗라인으로 주가가 레벨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는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할 거예요. 어쩌면 중장기 1차 목표가인 41만 원, 여기 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인데 거의 일직선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월봉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물대가 다 이 라인에 있거든요. 30만 원 위에는 매물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버벅버벅거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30만 원이 뚫리고 나면은 아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세력들은 최근 장 25만 4천 원에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장중에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 하방마디가 23만 5천 원은 일봉상 슈퍼 트렌드 가격, 주가가 23만 5천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네이버 단기 추세는 아직 상방이라고 간주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현재 하락 기조가 있는 거지 단기 추세마저 아예 하방으로 전환된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텐베어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네이버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DYP 보시겠습니다. DYP는 제가 1월 13일 화요일에 저녁 7시 11분쯤에요. 내일장 급등주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튿날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요. 29.90% 아래 꼬리는 달았지만 상한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대창 보시겠습니다. 대창은 제가 1월 5일 월요일에 내일장 급등주 다섯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 보니까 종가는 9.57%, 10% 가까이 상승한 가격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장중 고점은 20.25%까지 올랐었는데 30분 차트로 보니까 장중 고점 20% 정도 가격을 두 번 터치했었네요. CI테크 보시겠습니다. CI테크는 제가 1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14분쯤에 여러분께 내일 급등할 종목으로 단 한 종목을 CI테크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인 1월 5일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종가는 24.55% 급등에 성공하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량이 무려 15,000%나 터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장중 고점은 29.97%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네요. CTR 모빌리티하고 형제 엘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새해 첫날부터 1월 1일 목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3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날 보락은 그냥 강보합권으로 끝났는데 CTR 모빌리티랑 형제 엘리트는 거의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CTR 모빌리티 종가는 26.39%고요. 장중 고점은 28.74%. 거래량이 살짝 올라오면서 그 전일 캔들의 윗꼬리 부분을 메꾸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 전날까지도 장중 급등 패턴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결국 종가상 올라가길래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윗꼬리를 메꾸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형제 엘리트 보시겠습니다. 형제 엘리트는 뭐 너무 깔끔한 양봉이 나와서 29.86%
30% 종가, 고가, 상한가로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도 쉽게 상한가를 갔죠? 이거 더 가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사마페인트 보시겠습니다. 사마페인트는 제가 12월 17일 수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DCM이랑 사마페인트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 이튿날 18일에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30%꽉 채운 상한가, 종가, 고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장중 체결 강도가 강할 때나 예를 들면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일 때 이럴 때 대응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마페인트는 아침에 9시 1분에서 2분으로 넘어갈 때 체결 강도가 100을 넘기 시작했고요. 그쵸? 그리고 9시 36분에서 37분으로 넘어갈 때 체결 강도가 100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꼭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렇게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9시 3분쯤에 이 캔들에서 진입이 가능했을 거고, 그 다음에 9시 36분 이후 주가가 상한가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가 가능하셨을 겁니다. 시가 갭이 4.75%였거든요. 이 갭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해 보더라도 한 30분 만에 25% 정도 수익 나는 짜릿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었겠죠. 한화 갤러리아 보시겠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저녁 때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그 이튿날 차트를 보니까 30% 종가, 고가, 상한가로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거래량은 4000%나 터졌네요.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콘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추천드렸던 템베거 히든 종목들 2025년도 12월에는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소통방에서 히든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지난 11월 28일에 템베거 히든 종목 추천드렸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해당 내용 눌러보면 제형 솔루텍, 동양고속, DIC, 고영 총 4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제형 솔루텍은 월봉 캔들로 12월 한 달 동안 144.84% 올라왔습니다. 제가 11월 28일에 추천을 드렸었으니까 거의 2.5배 정도 올라왔다. 한 달 동안 간 것 치고는 성공했죠. 다음에 동양고속 보겠습니다. 동양고속은 412.61% 올라왔는데 월봉 캔들의 고점은요 1100% 넘게 올라갔었어요. 얘는 템베거를 벌써 달성을 해버렸어요. 한 달 만에. 고터 재개발 이슈로 묶이면서 12월 한 달간 아주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 11월 28일에 14,280원 할 때 추천을 드렸었으니까 혹시라도 담으신 분들이 계셨다면 한 달 만에 172,800원까지 템베거 수익을 맛보는 짜릿한 경험도 한번 해보실 수 있었겠죠. 다음으로 DIC 보시겠습니다. DIC는 한 달 동안 58.64% 올라와서 이것도 첫 달 치고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고영은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12월 월봉 캔들의 고점은 27.85%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은 살짝 조정권이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11월에 추천드렸던 템베거 히든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성공적이었고, 특히 동양고속은 한 달 만에 템베거를 달성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템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템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템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템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